매트럭스의 아크, 그럼 여러분 써보고 싶지 않아요? 매트럭스의 아크? 군침 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군침 도는데 매트럭스의 아크. 궁금하긴 하네요. 그죠? 네. 그래도 나름 뿌리가 있는 곳에서 네. 한번 국내에는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지포스 시절부터 이제 엔비디아한테 치인 회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리바 시절이에요. 네, 리바 시절. 여기까지 리바 시절이고 이때부터는 지포스에 망가진 업체. 이 지포스부터 이제 여기 치인 예. 이제 희생양들 예. 이제 시작하시죠. 네. 첫 번째는 어딘가요? 그 XGI. 아 방금 말씀하신. 예. 예. 02년, 03년 요때거든요. 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아까 메인보드 칩셋 얘기했죠. 네네. 칩셋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인텔, 네. 비아, 네. 그 다음에 시스였어요. 그 다음에 알리. 네. 시스가 나름대로 저가형 칩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메인보드 칩셋 3강 업체 중에 하나였어요. 시스가. GPU 코어를 개발해요. 출시는 97년부터 해요. 나오긴 나와요. 네. 근데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왜? 내 메인 비즈니스는 뭐다? 메인보드니까. 메인보드니까. 메인보드 칩셋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만든 거지. 이거를 본격적으로 공략하려고 만든 게 아닌 GPU 거예요. 시장에 발 넣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만 놓고 내 돈 자식 취급한 거야. OEM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썼어요. 삼성 뭐 OEM 네. 이런 데서는 좀 초기에 좀 들어갔어요. 신경도 안 쓰는 시절이 오랫동안 이어져요. 그러다가 네. 아 본격적으로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이때 GPU 시장 이제 들어간다고요? 네. 지버스 시절에 지포스니까. 앞에서 그렇게 많이 망가진 업체들을 보지도 않고 야 우리도 여기 본격적으로 뭔가 좀 해보자.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막 성장하려고 이러고 근육 키우고 있는 시절에 들어간다고. 엔비디아가 이때 부두 합병하고 난 뒤에요. 그니까. 우리도 GPU 해볼래 라고 본격적으로 진열을 정비하고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해요. 시스의 세이버라는 제품이에요. 이거 국내에도 있어요. 전 박스는 들어왔어요. 네, 박스는 본 것 같아요. 시스 세이버 국내에서도 본것 들어와서 같아요. 팔았어요. 제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가형, 중가형, 고가형. 200, 400, 600. 메인스트림까지. 저가형만 있는 게 아니야. 아까 오. 트라이던트는 저가형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메인스트림까지 나와. 성능 그 정도까지 올라갔나요? 예, 메인스트림까지 승부가 가능한 제품까지 나오고 물론 엔비디아 메인스트림에서 80% 90% 똑같은 메인스트림은 아니고. 싼 거. 네. 메인스트림보다 싸게 나와요. 너무 늦게 나왔잖아요. 이 제품을 채택을 안 해요. VGA 제조사들이. 채택을 거의 안 해요. 리테일 회사들이 선택을 안 해주면 선택을 안 해요. 그래서 팔잖아요. 못 팔아요. 네. 왜냐하면 이때는 엔비디아와 이미 그 그래픽카드 제조사 간의 어떤 이 유착 관계, 이 릴레이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이라서 이 파트너가 다 돼 있는 거구나. 파트너십이 이미 끈끈한 관계라서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품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몇 개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못하고 그냥 묻혀요. 그래서 시스가 분사를 시켜버려요. VJ 사업을. 아이 그 사업 쪽을. 네, VJ 사업을 분사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니는 나가서 해. 우리는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내 버렸네요 그냥. 네, 그게 XGI예요. 아. 그게 XGI예요. 그 XGI가 아까 트라이던트를 산 거예요. 아. 네. 이게 자기가 부족한 걸 보완을 하려고. 네네네. 분사가 되는 XGI에서 제품이 나와요. 나와요? 네. 쓸만한가요? 볼라리. 볼라리. XGI 볼라리. 이거 저희 회사에 어딘가에 제품이 있어요. V3, V5, V7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나와요. 저가형, 중가형, 고가형. 네. 근데 고가형이 메인스트림이에요. 오. 엔비디아 메인스트림. 제품 출시해요. 네. 똑같은 문제 또 겹쳐요. 파트너. 안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져. 네. 근데 그래도 몇 개 제품이 나오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것도 수입이 돼요. 국내에서 수입됐어요. 어디서 수입했나? 체인텍 V3 라인업을 일부를 국내에 가져와서 팔았어요. 이게 그러면은 네. 그 당시 엔비디아 지포스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그 등급 뭐 있죠 뭐. 메인스트림 기준으로 네. 저도 이게 자료조사하면서 네네. 찾았는데 네. K벤치에서 리뷰한 게 있어요. 네. 저희 옛날에 기자님들이. 네. 네. 옛날 기자님들이 리뷰하신 게 있는데 지포스4 TI 4200하고 리뷰했더라고요. 경쟁 제품이 벤치마크 들어간 제품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네네. 라데온 9000 프로. 어. 네. 라데온 9000 프로의 90% 정도까지 그래도 뭐- 제품이 성능이 나왔어요. 그래도 네. 뭐 그러니까 좀... 일정한 성능과 드라이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엔비디아가 이미 시장을 장악해버린 상황이니까 AMD도 그때 제품 만들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쵸, AMD도 네. 제품 개체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하도 이 제조사와 릴레이션십이 돈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쟁사 제품을 못 만들게 했어요. 엔비디아가.
물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제조사를 못 찾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결국엔 시장 상황 때문에 좀 예. 바스러진. 그거는 이제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걸 엔비디아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 전에 세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쵸. 그게 다 되고 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만들어주는 거지 제품을. 지금 인텔도 제품을 못 만들잖아요. 그쵸. 똑같은 이유예요. 근데 인텔은 버틸 수 있어요. 워낙 회사가 크니까. 얘는 못 버티는 거예요. 얘는 못 버티겠죠. 예, 그래서 회사도 없어지죠. 회사도 사라지고. 네. 그래픽 카드의 성능적인 문제로 이제 망가졌다기보다는 이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선보이기도 전에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경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철수하는. 그러니까 이 지포스 시대의 특이점이에요. 요 이 시대부터. 리바 시대는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적은 상황이고 부두가 넘버원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영향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은 회사에 다양한 제품이 출시가 되면 많이 만들었어요. 어쨌든 싸워볼 수는 있었네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망가진 회사들 대부분 자체적인 문제로 망가지죠. 성능이 문제가 있어서, 호환성이 문제가 있어서, 회사가 문제가 있다.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이때는 그건 문제가 없는데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싸워볼 기회도 갖지 못하고 철수하는 거죠. 그런 특이점이 있어요. 지포스 시대는 거의 다 특이점이 다 이래요. 네. 아무튼 뭐 안타깝네요. 네. 성능도.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기 전에 이기는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싸우기 전에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세팅이 되면 신규 진입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GPU 같은 경우에는 그거 고급 대표 기술 사례예요. 쪽일수록 더 힘들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 인텔이 지금 고전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인텔이 아크가 안 좋아서가 아니야. 만약에 인텔 제품을 기가바이트 아수스 이런 데서 막 만들어봐요. 그러면 또 그러면 이거 얘기가 달라지죠. 달라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은 버틸 수 있어요. CPU가 있으니까. 네. 자기 주 비즈니스가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버티면서 오랫동안 가려고 하는 거죠.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이 지포스의 두 번째 희생양 어딘가요? 파워 VR 카이로. 파워 VR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파워 VR은 들어보셨죠? 네, 네. 네. 이거는 PC 시장에서도 유명하고요. 네. 나중에 이 회사가 GPU, 모바일 GPU로 되게 유명해져요. 파워 VR. 네, 네. 네. 그래서 파워 VR을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파워 VR이 원래 PC용 GPU가 아니고요. 원래 드림캐스트에 들어가던 거예요. 게임기. 게임. 네. PC 시장이 아닌 다른 GPU로 쓰이다가 PC용 GPU 만들자 해가지고 나온 게 카이로예요. 네. 그래서 카이로 1과 카이로 2가 있어요. 이 제품이 그나마 메트록스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네네. 퍼미디어 네. 앞에서 굉장히 제가 선전했다 그랬어요. 네네네. 그 제품과 유일하게 그나마 경쟁했던 제품이에요. 그나마 평가도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시는 제품이에요. 카이로. 근데 이 제품이 이제 지포스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길래 지포스 2 시절의 경쟁 제품인데 지포스 2 MX. 명품이잖아요. 지포스 2 MX 400 있고 예, 200 예, 있고 예, 있잖아요. 명품. 어쨌든 10만 원대 초반에. 보급형. 근데 이 제품이 MX 400과 거의 동급. 그러니까 보급형에서는 나름 잘 나가는. 그쵸.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교하면 아크 그쵸. 경쟁하잖아. 거기서 예, 보급형에서 예. 거기서 경쟁했고 나름 인기가 되게 있었던 제품이에요. 이거 되게 괜찮네요 하는 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품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종류가 다양해요. 네, 종류가 다양했어요. 허큘러스에서도 만들었고요. 저가형 회사들도 몇 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슈마에서 만들었어요. 슈마 일렉트론에서 카이로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이 제품이 좋은 게 뭐냐면 CPU를 좋은 걸 쓰잖아요. 네. 그러면 성능이 확 올라가요. 근데 CPU를 좋은 걸 쓰는데 저가형 그래픽카드를 쓰겠어? 안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문제가 좀 있는 그러네. 거죠. 뭔가 약간 이상하네. 안 맞는 거죠. CPU를 많이 타는 이유가 뭐냐면 하드웨어 TNL 때문에. 지포스는 하드웨어 TNL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하드웨어 TNL 없어요. 그럼 CPU에 그래서 CPU에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PU가 고성능이면 성능이 확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CPU가 성능이 안 되면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포스는 커팅 칩이니까 32비트에서는 이게 메모리 대역배 때문에 밀리거든요. 네. 근데 16비트에서는 날아다니거든. 지포스가 날아다니니까 성능이 밀리고 지포스가 성능이 확 죽으니까 좋아지고 얘는 변화가 없거든. 그래서 지포스와 MX400과 경쟁이 되는
나름 괜찮은. 괜찮았는데 왜 그렇게 됐죠? 하드웨어 T&L이 커요. 그게 그렇죠. 나중에 후속 제품 넣는 근데 실패해요. 실패했어요? 못해요 그거를. 아. 그러니까 기술력의 차이가 이제 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술력 차이가. 기술력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제 후속작도 거의 이제 못 나왔다는 네, 그래서 못 내놔요. 아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카이로 3가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카이로 3가 원래 나와야 되잖아요. 네. 하드웨어 T&L을 달아서 나와야 정상이거든. 그렇죠. 못 나와요. 못 넣어요. 그래서 카이로 4 이제 내부 프로젝트 카이로 4에 가면은 하드웨어 T&L을 넣어요. 거기서 이때 성공해요. 근데 엔비디아와 기술 격차가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하드웨어 T&L을 넣었지만 성능 차이가. 그래서 지금 저가형에서도 경쟁이 안 되는 거지. 이때는 이제는. 그래서 방향을 틀어요. 어디로 갔나 얘는 또. 그래서 모바일 GPU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애플에 들어가죠. 그쵸. 예. 카이로. 애플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서 모바일 GPU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애플이 자체 GPU를 개발하면서 카이로를 빼죠. 지금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있는데. 그게 중국 회사가 사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서 맞아. 현재 만드는 대표적인 그래픽 카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파워 VR 칩 쓴 거, 하나가 S3 칩 쓰는 거.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엔비디아와의 기술 격차 때문에 밀린 케이스. 아, 네, 그래서 모바일로 도피하는 거죠. 이번에는 모바일로 도피했는데 한때는 모바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다가 그쵸. 그러니까 암의 말리, 애플 자체 칩, 그다음에 퀄컴의 아드레노 이 세 개가 메이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참고로 퀄컴의 아드레노는 어디 거죠? 원래 AMD 쪽. 원래 AMD 거죠. 네. 그래서 그 이미지온을 숫자 뭐 에너그램에서 맞아 에너그램. 이미지온을 에너그램에서 아드레노라고 만든 네.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얘는 퇴장. 파워 VR 카이로는 네, 파워 VR 이렇게 카이로. 이거는 기술 이제 엔비디아가 기술적으로 찍어 누른 거네요. 네, 그냥. 기술적으로 찍어 눌렀는 제품이에요. 다음인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건 되게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메트록스 아니에요? 제일 유명하니까 맨 마지막에. 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퇴장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저도 옛날에 썼던 거 기억이 나는데 네, 메트록스. 이게 전성기부터 얘기하면 네. 아까 앞에서 얘기한 리바 시대 있잖아요. 네, 네. 전성기죠. 그때도 있었어요. 메트록스의 네. 전성기였어요. 네. 리바 시대가. 네. 왜냐하면 G 얘가 시리즈인가? TNT2보다 더 좋은. 네. 그리고 깨끗하지. 고급스러운 제품. 그리고 자체 제조의 자체 칩에. 이렇게 성공한 회사가 몇 개 없어요. 한때는 엔비디아보다 잘 나가지도 않았나요? 엔비디아보다 잘 나갔어요. 네. 그리고 가격도 좋았어요. 엔비디아보다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칩으로 와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극대화됐어요. 진짜 잘 나갔어요. TNT2 시절에는. 그러니까 리바 시절에는 아까 망한 여러 가지 업체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업체 중에서 엔비디아를 한 번이라도 압도해본 회사예요. 아. 메트록스가. 그때 제품이 밀레니엄이죠. 저 밀레니엄 시리즈. 메트록스 밀레니엄. 네. 그 너무 유명하죠. 근데 G200과 G400이 있었어요. G400은 TNT2, G200이 M64보다 훨씬 더 고급. 네. 이거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메트록스 밀레니엄. 저도 밀레니엄 시리즈 썼던 것 같아요. 밀레니엄 쓰셨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돈 좀 있었던 얘기예요. 비싼 거 좋은 거 쓰고 네. 싶어. 그러면 이거 네. 사는 거예요. 메트록스 밀레니엄. 근데 지포스 시절에는 왜 무너졌죠? 지포스 시절의 경쟁 제품이 망가져요. 그게 거구나. 이제 500, 550. 네. 근데 이게 500, 550이 오히려 커팅 칩이야. 400의 커팅 칩이야. 아, G400이 잘 나가잖아요. 네. G400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되는데 성능은 더 떨어지는. 뭔가 기형적인데요? 그러니까 칩을 못 내놔서 그래요. 아이고. 다음 칩을 못 만들어요. 500, 550 이렇게 나오는데 별로입니다. 성능은. 이때는 이제 엔비디아가 지포스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성능에서 경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 TNT2급이잖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경쟁이 안 돼. 그리고 TNL도 없고.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죠. 다음에 성능 개선 칩을 못 내놨어요. 메트록스에서.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딱 거기까지가. G400까지가. 결국엔 내놔요, 칩을. 다음 칩을. 결국 그래도 만들어서. 네, 내놔요. 파엘리아. 음. 네, 메트록스 파엘리아가 다음 칩이 나오죠. 근데 이 칩이 성능 경쟁은 안 돼요. 엔비디아와 비교해서. 네네네. 근데 다른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장점인가? 멀티 디스플레이의 효시적인 제품이에요. 모니터 열을 때. 모니터 여러 개. 모니터 당시에 해봤자 2개잖아요. 네네. 2개도 막 2개 하면 막 자글자글하고 막 난리 부르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해상도도 2개를 하면 제한돼. 반쪽짜리 되죠. 네, 해상도도 뭐
1600, 1200이 되는데 해상도를 2개 하면 뭐 해상도가 다운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좀 싸구려 800, 제품은 600만, 예, 막 이래. 막 난리 부르스였거든요. 근데 고해상도 모니터 2개, 3개씩. 그래서 메트로스 파일리아를 누가 많이 썼냐면 주식하는 분이 많이 썼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고해상도 모니터를 3개씩 붙여놓는 거지. 사양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네. 그리고 스펙도 빵빵하게. 근데 칩의 3D 성능은 떨어져. 어차피 3D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니까. 거기서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더 이상 엔비디아랑 이제 3D 성능 경쟁이 안 되니 다른 방향으로 풀자 해가지고 이쪽에서 성공해요. 그래서 매트록스가 이때도 잘 나가요 또. 파일리아가. 또 신기하게 그 나름 잘 나가요. 이때도 많이 팔았어요 또. 어떻게 공략을 했네요. 네, 또. 공략해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파일리아는 성공했어요 어쨌든. 한마디로 도피를 했고 네. 성공을 했는데. 성공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그렇게 또 따라올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아까 앞에서 퍼미디아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그 멀티 디스플레이 제품을 내놔요. 그러니까 또 멀티 디스플레이 나올 거고. 그게 쿼드로 MVS 시리즈거든요. 네네. 근데 MVS 가격도 쌌어요. 쿼드로인데 3D 성능은 낮아요. 그 쿼드로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그거는 멀티 있던데. 디스플레이 전용 제품인 거예요. 아예. 3D 성능은 일반 지포스보다 훨씬 낮고 멀티 디스플레이 쪽을 완벽하게 강화해서 그래픽 카드를 4개씩, 8개씩 쓸 수 있어요. 쿼드로 MVS를 2개를 꼽잖아요. 그러면 8개 쓸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한마디로 저격했네요. 그냥. 네, 그걸 딱 그쪽 포커스에서 나온 거예요. 쿼드로 메트로스 MVS. 저격한 거잖아요. 근데 원래 쿼드로 MVS가 메트로스 적용하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네네. 원래는 AMD를 적용하려고 나온 거죠. AMD 아이피니티. AMD 아이피니티가 디스플레이 포트 6개 쓴 거 해가지고 쫙 거기서 동시 6개. 아 맞아, 뭐 히드라 모드 해가지고 뭐 이런 네. 게 나왔었죠. 메트록스가 나름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회사가 안 망하고 계속 유지해요. 지금도 있지 않나요? 지금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칩 개발을 포기해요. 음. 그리고 AMD 칩을 사다 써요. 그래서 AMD 그래픽카드로 그래픽카드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는 거의 없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일정한 수준으로 제품을 팔고 회사가 유지가 돼요. 계속. 예. 가격도 엄청 비싸요. 다양한 B2B 시장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매트록스가. 제가 제대로 본 거 맞나요? 아크칩 제품 출시한다는 거? 아크칩 제품이 있어요. 매트록스가 만들고 네. 있어요? 아 이제 지금 매트록스가 아크칩 제품 내놨어요. 뭔가 또 변화하긴 변화하네요. 네. 또. 그래서 아크로 승부합니다. 이제. 매트록스의 아크. 아크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나름 뿌리가 있는 곳에서 매트록스의 아크. 그러면 여러분 써보고 싶지 않아요? 매트록스의 아크? 군침 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군침 도는데 매트록스의 아크. 써보 궁금하긴 하네요. 그죠? 네. 그래도 나름 뿌리가 있는 곳에서 네. 한번- 국내에는 없어요. 네. 어쨌든 엔비디아한테 한 번 치이긴 했는데 어떻게 활로를 또 찾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명맥은 살아있네. 네, 아직 명맥은 남아 있어요. 완전히 폭망하진 않았네.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룬 네. 거예요, 매트록스를.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남아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쭉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바 시절부터 이제 지포스 시절까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업체가 한 67개 되거든요. 네네. 크게 2가지 이유로 망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에 실패하면서 이제 안전성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들을 이겨내지 못함으로써 실패한 케이스. 네. 후기 회사들은 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이미 엔비디아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망한 케이스들이 있고요. 지금의 메인 시장은 AI 시장과 게임 시장 2개로 구분되잖아요. 조금 나누기 시작했죠. 나눠지기 시작. 2개로 이제 구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크는 전략을 나름 잘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인텔은. 메인스트림 쪽으로 도망 안 가잖아. 도망 안 가고 어쨌든 두 다리는 버티고 네, 있으니까. 거기서 어쨌든 승부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니까 버틸 수 있으니까 그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자본이 역시 예. 중요하긴 한가. 그래서 이 망한 회사들은 결국엔 그 문제로 인해서 자금력의 압박과 매출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회사가 견디지 못해서 파산한 건데 인텔은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인텔의 전략은 나름 괜찮은 전략이다. 예. 왜냐하면 이 실패하는 회사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의 전략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망한 GPU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오네요. 며칠 전에 그 아크 얘기 잠깐 하면 다이렉트X 관련해서 드디어 네. 개선했다는 얘기가 네, 뭐 약간 있어요. 들렸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지금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이라서 저는 아크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어요. 이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이 좀 이상하게. 이상하게 결론이 나왔는데 결국에 과거를 반추해서 현재를 보면은 아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예. 네. AMD와 더불어서 예.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아크는 이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